자, 13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식을 만족을 할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 4x를 적분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성질을 이번에는 복습하기에 앞서서 문제풀이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정적분인데 문제에서 이제 제시된 것들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아니면 0부터 5까지 이런 것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나 0부터 5까지가 들어가는 문제에 제시된 형태를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좀 고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를 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3부터 어떤 수까지 적분했다가 다시 그 수에서 0까지 적분한 것과 같죠. 이 성질을 조금 이따가 오른쪽에서 복습하겠지만, 그래서 이 K에 과연 뭐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K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적분값이 5라는 것을 써먹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그냥 적분 구간을 갖고 노는 적분 구간 놀이 같은 느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면 우리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선생님 지금 교과서 페이지는 없는데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적분한 것과 B부터 C까지 적분한 것은 그냥 이 B를 무시하고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러한 성질은 이 적분 구간에 들어가는 A나 B, C 이 숫자들의 대소관계와는 아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B가 반드시 A보다 커야 된다거나 윗끝이 아랫끝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거나 그런 대소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아랫끝과 윗끝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앞에 부호가 뭐가 붙더라? 마이너스가 붙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적분 구간을 잘 한번 갖고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리고 다시 1부터 0까지 적분한 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얘가 문제에 나와 있죠. 5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직도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은 문제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쪼개줄 겁니다. 자, 1부터 0까지가 아니라 1부터 뭐까지? 여기 있죠. 1부터 5까지 적분해주고 다시 이 5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요? 0부터 적분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주면은 문제에서 1부터 5까지 적분한 것은 8, 5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은 5부터 0까지가 아니라 0부터 5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또 뭐라고 고쳐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0부터 5까지 적분한 걸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대로 풀이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는 막 이런 기호를 적으면 안 돼요. 인테그랄 다음에는 반드시 정식 기호를 적어줘야 됩니다. 우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fx 적분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적분한 거 더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5부터 0까지인데 이것도 0부터 5로 바꿔주고 앞에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얘가 5라고 나와 있고 얘가 8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5 플러스 8 마이너스 6 해서 7이 됩니다. 뭐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를 적분한 게, 자, 얘를 1번이라고 두고, A라고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x 적분한 거 하나 남았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4x를 적분하면은 4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x를 적분해주면은 2분의 1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로 고쳐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답은 fx를 적분한 게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4x를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18 해서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쏘아 올린 물체라고 했으니까 물체의 이제 거리, 위치 이런 거에 관한 문제인데 t가 0일 때의 위치는 지상 55m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까지는 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하강하기 시작할 때를 말하죠. 속도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면은 이것은 일단 처음에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뜻이고, 즉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시점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는 속도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는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나왔으니까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보면 되죠. 속도의 부호가 언제 변하는지.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50이니까 1차 함수죠. y절편이 5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이러한 1차 함수입니다. 지금 VT 그래프를 그린 것이고 여기는 t 값에 5를 집어넣으면 속도가 0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5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11까지니까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는 5초를 기점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이 플러스인 부분은 지면과 수직하는 위로 로켓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마이너스 부분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 것은 언제? 5초 때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5초까지 총 5초 동안은 위로 운동하다가 5초가 지나면서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다? 5초가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답을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게 속도와 거리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와 비슷한 건데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적분한 거라 했고 t값은 a에서 b까지 변한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a부터 b까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것을 적분한 게 이제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 그리고 절대값 씌워서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곧 뭘 말한다? 이 VT 그래프와 t축 사이에 사실상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복습을 하고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것을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절대값을 취한 걸 적분해주고 언제까지 0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지면에 떨어지는 시각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비워두고요. 이 네모칸에 들어갈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각을 먼저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자,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도 수학적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은 위치가, 즉 xt가 얼마가 되는 0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려면 위치식을 구해서 여기다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구하더라? 속도를 접근하면 되죠. 위치는 속도를 접근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속도에다가 50-10t 대입을 해서 접근을 하면은 50t-5t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50t-5t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t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x0이 되고 우변은 적분상수 c만 남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x0가 얼마라고 했어요? 55라고 했잖아. 그래서 c의 값은 55가 됩니다. 따라서 물체의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완성이 되죠. 50t-5t 제곱 플러스 55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위치가 0이 되는, 즉 지면에 떨어지는 위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해야 됩니다. 즉 위치가 0이 되는 t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은 t-11 곱하기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1이 되는데 시각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몇 초 때? 11초 때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초부터 11까지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을 적분한 값이 되겠죠. 자, 이거 그냥 식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넓이가 자 이만큼이요. 그래프 상에서는 어떤 넓이를 가리키는지를 보니까 자 0부터 5초까지 t축과 이렇게 넓이가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5부터 11까지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쌤이 지금 하늘색으로 빗금칠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 0부터 1까지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에 씌운 것을 적분한 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5, 높이가 5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여기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60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0 계산하면 125 더하기 180 해서 305가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도달하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총 305m가 되겠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에 씌워서 적분한다는 거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상 넓이 구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